안녕하세요. 샤롯코치 이미입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 제가 공지는 10시로 했는데요. 오늘 미국이랑 이원 방송 진행할 예정이라서 세팅 먼저 하려고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역대급 라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는 회자되는 유대인 교육 진짜 유대인과 살고 계시는 미국 상류층 그리고 우리 이소영 대표님이신데요. 실리콘밸리에 거주하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회사 대표십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부군께서는, 우리 인스타그램 회사죠. 메타에서 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실 게 되게 많아요. 유대인 가정교육, 미국의 사교육, AI 시대에 맞는 인재,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는 하브루타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유대인 가정을 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샤론코치 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랑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 인연으로 맺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뵀었거든요. 이소영 대표님을.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우리가 외국에서 이런 형태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저도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오늘이 4월 22일이네요. 4월 22일. 이제 꽃은 다 떨어졌고 실록이 예쁜 계절이죠. 그래서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아침에는 서늘하다가 점심 때는 좀 더웠어요. 그래서 얇은 그 버버리 코트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더워서 벗고 이렇게 계절은 왔다 갔다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이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는 날이 대부분 또 4월이기도 하고, 또 우리 홍콩의 장국영 스타가, 장국영 배우가 4월 1일 만우절에, 또 타계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우리 이소영 씨는 유학을 가셨죠. 유학을 가셔서 특히 외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고, 결혼도 외국인하고 결혼하셨고, 그리고 아이도 정말 많이 낳으셔서 내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을 또 하십니다. 그 사업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또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월에 또 잠깐 미국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또 어느새 성큼 여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른 그 계기로, 다음 주에는 좀, 프로필 사진을 좀 찍을까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오늘 이 셔츠를 입을까 합니다. 좀 셔츠를 하나 입고, 짧은 머리에 좀 매력을, 그리고 또, 풀매하고 또, 머리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겠죠. 잠깐만요. 벌써 들어오셨네요. 빨리 시작하죠, 바랍니다. 우리 이소영 대표님, 지금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인들 핸드폰 볼륨을 조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좀 크게 할게요. 네. 네, 네. 어, 이원 방송은 컨디션이 다 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네, 지금, 화면은 되게 예쁘게 나오시고요. 지금 새벽 6시 아니에요, 대표님? 네. 네, 새벽 어, 보통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 반에 일어나서 큰 네. 차이인데, 네, 새벽 6시 반에 일어나면 이제 좀 모양새가 좋진 않죠, 원래. 아니, 지금 너무 훌륭해요.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도 바로 일정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주말에 또 바쁘죠. 애들 스케줄이 있고, 이제 막내가 골프 레슨을 8시에 가거든요. 그래서 네. 끝나고 거기 가야 되고, 네, 아무래도 주말엔 항상 그러면 집에서 몇 분 정도 거리예요? 골프 레슨 받는 데가? 30, 30분. 아, 우리 타이거 마더처럼 정말 아, 열심히. 타이거마다는 좀 무섭잖아요. 무섭고, 어, 강압적이지만 강압적이진 않아요. 지난번에 서울 오셨을 때, 네, 저를 만나시고, 네, 그때 아프실 때, 네, 외국이면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그렇,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브루스랑 또 줌 미팅 네, 하셨다고. 저 브루스님이랑 저희 남편이랑도 만나고, 네, 이랑도 만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또 얘기 좀 나누고, 저랑도 어, 만나고, 네, 이제 어. 거의 사촌 정도? 브루스 어땠어요? 예, 줌 미팅 하셨을 때? 너무 미남이시고, 되게 성품이 좋으신 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발 좀 철없었습니다. 네. 대표님, 오디오가 조금 끊어졌다 해요. 아, 그러니까 좀 거리를 좀 네, 유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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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네, 사시고, 네, 네, 그때 우리가 책으로만 네, 보았던, 네, 유대인 교육을 직접 가정에서 하시고, 네, 네, 사실은 저희가 뭐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예, 부군께서 유대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시고, 또 집에서 또 그런 교육을 하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어, 저는 사실 조용히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컸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특히 밥상에서 뭐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시댁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 일단 말을 많이 하고요. 밥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네, 밥은 나 집에 와서 먹는다. 그래서 고3이는 첫째가 고3인데 고3도 집에 와서 6시면 밥을 먹는다.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는 뭐 좀 괜찮지만 처음에는 많이 익숙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남편은 그거를 다 진지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걸 읽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날의 시사, 학교에서 있었던 일, 누구 잘잘못,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밥이 보통은 한 1시간 걸리고요. 제가 한국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걔가 뭐 이런 소리를 해 하고 딱 끊고 싶을 때도
남편은 굉장히 진중하게 받아줘요. 왜? 어떻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까 토론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 교육 중에 일종의 이제 주일학교 가서 교육받는 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최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건 아니다, 이건 저렇다, 이렇게 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거의 뭐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게, 그러면, 네, 예, 싸우는 게, 대표님, 네, 우리 지금 식사를 6시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저녁 6시부터 한 7시 반까지 식사하나요? 8시까지 하나요? 6시에서 7시까지 하고요. 왜냐하면은 1시간. 1시간. 작은 음. 애들은 저희는 또 일찍 재웁니다. 막내는 7시 45분에 자야 되거든요. 아, 막내는 7시, 막내가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은 7시 40분에 7시 자요? 45분. 초등학생은 7시 45분에 자고요. 네. 중학생은 8시.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9시.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뭐 6시 반, 7시 반, 7시에 일어나죠. 아, 그럼 거의 12시간, 11시간 반 정도를 잠을 자네요. 초등학교 4학년이. 11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네. 11시간쯤. 아, 그러면 아이들이 9시 전에 다 자고 나서 부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부만의 시간을 갖나요? 저희도 10시 전에 잡니다. 아, 10시 전에. 네. 이게 거의 국룰이군요. 네. 그러면 가정식으로 식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사 준비는 누가 하세요? 해주면 제가 하죠. 네. 밥은 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리고 애가 많아서 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밥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네. 집에는 한 5시 반에는 꼭 와야 돼요. 식사 때문에. 네, 네. 저녁 준비를 해야 되고, 6시면 다 모이기 때문에 네. 집에는 일찍 와야죠, 항상. 저희 그러면 각자, 가장 큰 특징이 저녁은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네, 네, 네. 최소한 1시간 식사를 하고, 네. 네. 그런데 4명이잖아요. 4아이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당 그 말하는 시간에 그 분량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양육 강식입니다. 아, 네. 못 끼면 못 끼는 거고요. 네. 막내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라 잘 못 끼죠. 근데 아, 열심히 듣고요. 듣는 네. 것만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고, 또 남편이 그 중재를 해요. 너는 생각이 어때? 하고, 이제 4학년짜리가 너무 밀리니까, 네. 네. 너의 생각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중재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터치는 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교육을 네. 미국에서, 예,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었나요? 어떻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요. 대학만, 네. 네, 아, 미국. 대학만 미국에서 다니셨는데, 이런 그 외국인하고 살면서 특히 유대인 교육을 하셨을 네. 때, 예, 접했을 네. 때,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뭐 이런 게 특별히 느끼시는 게 있어요? 억압적이지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개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도 사실은 뭐 하기 싫을 때, 저는 어릴 때 그냥 해. 라고 들었는데, 왜 하기 싫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든지 길어요. 아, 그거 아, 싫은 이유를 말해봐. 조리 있게 말해봐. 그냥 싫다고 말하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돼. 나를 설득해봐가 계속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근데 이제 그렇게 저녁은 항상 6시에, 저는 사실 좀 불편하죠.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맞춰 살아야죠. 네. 그럼 외식은 안 하세요?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럼 평일에? 아, 아니면?
주말에. 네. 그거는 토요일 한 번에. 저녁에는 저랑 남편만 데이트를 나가고요. 예, 네.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먹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 같이 외식을 주로 토요일에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썬데이 디너 해서 또 그때는 이제 평일에 좀 하기 힘든 음식,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건 네. 썬데이 하고요. 아, 네. 굉장히 엄마가 부지런해야겠네요. 제가 힘들죠. 그러네요. 네. 루틴이 짝짝짝 짜져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애들이 이제 일찍 자니까 그것도 좀 많이 묶이고요, 아무래도. 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시면서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병행이 가능하죠? 낮에 애들 학교 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거죠. 제 좌우명은 놀면 뭐해입니다. 그래서 놀면 놀면 뭐해? 뭐해. 네. 그래서 코칭 커리어 엔지니어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아이들 학교 갔을 때 낮에 시간 예. 많죠. 그때 짬짬이 네. 하고 주말에는 최대한 안 하려고는 하는데 가끔 주말에 할 때도 있고요. 네. 네. 할만합니다. 그 커리어 코치라는 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대면도 하나요? 저희는 다 줌으로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등록하는 학생들이 주로 미국에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서부에 있지만 동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조인을 하고 또 캐나다 사람들, 런던, 그리고 인도, 싱가폴 이런 데서 또 많이 등록을 해서요. 다 줌으로. 네. 네. 줌으로 이제 보통 IT 엔지니어들 얘기하시는 네, 네. 거죠? 다 예.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그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도와주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요즘 굉장히 또 이쪽이 아주 중요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 이메일 주신 것도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네. 건가, 뭐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도 고민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에서도 고민한다.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 요즘은 챗GPT가 대세이긴 하지만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이랑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단 국영수는 기본으로 다 해야지만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성. 네네. 네, 왜냐하면은 기계나 로봇이나 뭐 AI가 많은 것들을 다룰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거는 컴퓨터가 다 해줄 수 있어도 네, 회사 내에서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또 살아남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기는 사회성 학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 사회성 학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학원을 다 보내요. 누가 다녀요? 학생들이? 네네. 학생들도 다니고요. 사실은 대학생들도 다니고 직장인들도 다니더라고요. 사회성 네네. 학원. 네. 뭐 그래서 하는데요, 이거는요? 큰 애부터 전 다 보냈어요. 지금은 막내부터 어,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막내가 한 거는 호스트 연습이에요. 돌아가면서 어, 하는데 호스트가 아닌 학생들은 이제 게스트인 거죠. 그래서 음, 호스트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서 오세요. 뭐 음료를 드릴까요? 그 가기 전에 간식을 사가야 돼요. 예, 호스트니까 음식을 예, 준비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내를 슈퍼를 데리고 왔는데 슈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가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아, 들어 누구누구는 바베큐 칩을 좋아해. 누구누구는 뭐 콘칩을 좋아해 해서 그런 거를 골라서 일단 사오고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또 음식을 또 나눠주고, 물 더 줄까, 간식 더 줄까, 그 다음에 게임을 호스트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임을 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게임들을 위주로 이제 1시간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네, 이게 미국인이 그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네네네네. 그럼 보통 몇 학년부터 가요? 그런 거 없어요. 프리스쿨부터 가던데요. 아, 진짜요? 그러면 주 1회 정도? 네,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네, 몇 시간 정도 해요? 1시간이요. 1시간 정도? 네, 예,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네 아이 모두 여기를 보냈다는 네, 얘기예요? 2년씩 보냈어요. 2년씩,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 에티튜드라든가, 뭐, 에티켓이라든가, 뭐,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걸 배우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 자기만 막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좀 덜 떠들고 안 어, 떠들고 이렇게 끼는 거야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레슨비를 물어봐도 돼요? 네, 네, 시간당 140불이에요. 시간당 140불이요? 근데 그럼 커버가 되는 보험은 저는 보험 처리가 돼서 그만큼 다 안 내죠. 무슨 보험이요? 의료보험이요. 의료보험에 이게 해당이 돼요? 네네. 그 보험마다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개인 보험이죠. 네,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네. 커버가 돼서 커버를 받고요. 커버가 안 되는 아, 보험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보험의 개념이라면 정신건강 측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보험 처리가 될 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리고 그럼 요게, 대한 투자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커버가 조금 돼요. 네. 근데 아이들도 이게 학업 부담이 아니라 약간 멋진 남자가 되는, 멋진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왜냐하면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실력이 뛰어나도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초봉은 세게 들어갔고 좋은 데를 취직은 했는데 한 1, 2년 다니면서 점점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 그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해서 근데 이게 학원 이름이 사회성 학원이에요? 학원 이름이? 네임이? 소스킬이라고 해요. 소셜 소셜. 소셜 소셜 스킬. 네. 소셜 스킬 아카데미예요? 그냥 소셜 아카데미까지는 안 붙고요. 왜냐하면 학업이 예. 그냥 소셜 스킬 클래스라고 하면 많이 아, 저희 동네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그냥 일반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예요. 네네네 아, 그렇지만 요새 이런 단어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 소셜 스킬. 그러면 이거 말고 주신 단어 중에서 미국의 사교육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사교육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아이들 운동하는 것도 있으셨고요. 네. 보통 운동은 보통 뭐 어떤 거 많이 시키시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골프 네. 그냥 그게 제일 만만하고요. 네. 근데 셋째가 플래그 풋볼이라고 있어요. 네. 그 네, 네, 네. 알아요. 그거 네. 배구를 또 하고요. 네. 네. 테니스도 좀 칩니다. 그러니까 구기 종류를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셋째는 좀 그렇고요. 팀 스포츠. 네. 네. 그리고 또 승마도 스포츠로 치나요? 그럼요. 네. 치죠. 네. 여기는 네. 말 타는 데가 꽤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미국은 좀 많죠. 네. 말 탈 때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뭐, 아카데믹한 거, 뭐, 예를 들어 뭐, 과목도, 랭귀지 네. 알트도 있을 것이고, 매스도 있을 것이고, 사이언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리딩, 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학원이 꽤 많거든요, 여기도. 미국인이 운영하는 학원. 보통은 러시아 사람들 아니면 중국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그거는 그냥 아카데미라 그래요?
그거는 랭귀지 센터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랭귀지 센터라 그래요. 러닝 센터, 러닝 센터. 러닝 센터. 러닝 센터라고. 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과목이 좀 다양하고요. 랭귀지 네. 센터는 이제 외국 영어. 만 하는 데고요. 네. 이것도 그럼 우리 아이들도 다녔어요? 저는 외국어 학원은 좀 여러 명 보냈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외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네, 프랑스어 좀 보내고, 스페인어 좀 보내고요. 그 다음에 네. 큰애는 일본어를 오래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세컨 랭귀지는 이제 요런 학원에 네, 가서 러닝 센터 가서 좀 배운다. 네, 네, 아, 네. 그러고 이제 그 기본 주요 과목, 서브젝트 같은 근데 것들은. 이제 저는 러닝 센터에 보내진 않았는데 그 러닝 센터가 우리가 한국서 생각하는 학원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방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거를 다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보통은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저는 네. 너무 한국 학원 같아서 좀 거기는 좀 안 보냈어요. 재밌게 아, 생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기에 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이제 뭐 토론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 네, 혹은, 특히 경제 교육. 네, 네, 예, 그 두 가지 꼭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독서 교육과 네. 예,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신지, 그 남편이 유대인이라 더 그런지 그런 학원은 잘 안 보내고요. 네, 독서는 저희가 나눠줍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뭐뭐야. 그래서 다 읽어요. 아, 근데 부모님이 나눠주신다고요? 선택해서? 네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뭐 한 세 개 중에 골라봐. 그럼 그거를 또 토론을 통해서 또 골라요. 네, 뭐든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골랐을 때 이제 막내는 그거를 못 읽을 때가 있으니까 학습 만화로 나오잖아요. 또 네, 학습 만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이제 그냥 책으로 읽고 뭐 요약본을 읽어도 괜찮고요. 좀 네. 어려운 책이라면 그 대신에 책을 읽고 다 같이 토론을 해야죠. 그 그럼 네 명이 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 6명 어른들도 다 같이요. 6명의 가족 모두가 같은 책을 네, 읽는다고요? 같은 그럼 책을 한 달에 한 한 권 정도? 달에 한 권 아니고요, 한 2달에 한 권 읽는 두 것 같아요. 달에 한 권 정도? 약간 북클럽 같은 거네요. 네네네. 아,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저 제가 어려운 점은 뭐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아,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 어려워요. 그래서 뭐 너무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냥 눈거리고 싶고 그런 게 많은데 남편은 끝까지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애들은 그냥 야, 이제 이번에는 뭐뭐뭐 중에 고를까?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애들이 저한테 읽기를 원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애들은 이제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네, 나는 못해. 반지의 제왕은 3권짜리 두껍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그거 하빗까지는 내가 해보겠다. 네. 근데 읽는데 그게 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못 읽겠어요.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론을 하는데 저는 재미없다. 난 재미없었어. 나는 뭐 싫었어.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랑 그렇게 말을 해야 아이들도 다른 책을 읽었을 때 재미없었어. 싫었어. 그렇죠. 네네네. 쉽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읽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하면은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보니까, 여하튼 그 공동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랑 네. 또 이제 부군께서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네. 받았고 우리 대표님은 한국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릴 때 이렇게 헛소리하면 한 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것도 싫은 거야. 쟤 왜 흰소리 하나.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신 부군께서는 그게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참아주는 네, 거잖아요. 그 네,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가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도 또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물쭈물 말하는 친구들이 승진을 못 하고요. 또 그치. 예, 스럽게 말하는 친구들이 또 승진을 잘 못 하고요. 그래서 좀 헛소리인 것 같은데 싶은 내용도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팍팍팍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음, 말하는 어른이 되는구나. 저 그쵸. 저만 해도 사실 부모님 앞에서나 다른 친척분들 앞에서는 항상 조용히 입 다물고 얌전히 앉아 있는 거가 최고였는데 저희 집 애들은 어떨 때는 너무 당돌한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지를 보니까 음. 당돌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버릇없는 거는 안 되지만 자신 있게 과감하게 세게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출세하려면, 특히 한국인이 네, 성인이 돼서 미국에 가서 출세하려면, 나대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나대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딱 프로포즈 받았을 때,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덥석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 최진실 팬이었는데요. 옛날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캐스팅을 할 때 수영을 못 하는데 한다. 수영 할 줄 안다. 그래서 그냥 수영장에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일단 빼는 것보다는 할 수 음, 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하구나라고 제가 예,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게 훨씬 심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브루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어차피 미국 애들은 안 해봐도 덥석 네, 물고 한국 애들은 안 해봤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기회를 잃고 네, 네, 네. 네. 그 덥석덥석 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물어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브루스가 지금 몇 개 회사가 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소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불경기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소영 대표는 이제 성함을 잊어버리고요. 누구? 이랬더니 대표님 얘기하는데 그게 이 친밀도가 너무 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알던 사람인데 너랑 원래 먼저 친했니? 내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걔 너무 웃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사촌급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소영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고마워요. 예.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잠깐 쉬는 네. 시간으로 대학을 지금 미국에서 다니시면서 우리 그래도 지금 메타에서 근무하시는 부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프라이빗한 거는 빼시고 그래도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예, 어떻게 유대인하고 결혼하셨는지.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정통 유대인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 여자랑 했겠죠. 근데 음, 뭐 그렇게 교회를 뭐 열심히 간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제가 교회 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편이라서요. 어, 그런 거는 크게,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면 유대교는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장례식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음, 선 읽고 뭐 그냥 찬송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네, 크게 뭐 그리고 이 동네는 특히 유대인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원래 유대인 친구가 많고요. 애들 학교에도 유대인인 애들이 많아요.
음, 버클리에 애들이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버클리에 유대인이 특히 더 많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일반 소수민족이긴 한데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소수민족인 것처럼 남편도 본인이 소수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어서 그런 음, 것도 좀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거기 유대인 센터가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유대인을 위한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여튼 뭐 부가 보인다 그럴까? 되게 돈이 많이 보인다 그럴까? 유대인의 돈이 보이는 도시더라고요, 그 도시가. 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정말 자부심이 굉장한 민족이구나. 그거를 많이 네네. 느꼈었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저도만 해도 외국 나가서 오래 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도 이제 뭐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한국 뭐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음, 유대인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하면 더하지 아,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경제교육 얘기를 한번 한다면, 네, 보통 우리가 유대인 경제교육 아니면 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뭐 친척들이 뭐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경제교육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돈 얘기를 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를 버신지도 몰랐고요. 돈 얘기는 그냥 네. 잘했죠. 잘할 때는. 한국에서. 네네네.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네. 친척분들이 뭐 가끔 만나면 용돈 주시는 정도? 그 정도였지만 그리고 뭐 특히 부모님한테 크게 배웠던 건 사실은 없었고요. 제가 오히려 대학 가서 내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한 케이스인데 남편은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잘 하더라고요. 얼마 버는지, 아, 얼마 버는지, 아,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저희 이모부가 어디에 투자를 하실까? 글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친척들이 다 주고받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음,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뭐 한국 아, 투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구나. 투자를 할 아. 때는 다양하구나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친인척끼리 모였을 네, 때 경제활동에서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너도 이거에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 내가 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고 저건 어떻고 예를 들어 친척 중에 말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말 홀스? 네네 말에 예, 예. 거를 요즘 어떻다 말 투자 경기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옆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뭐 부동산, 주식 이외에도 말 투자도 있구나 이런 어, 거를 배우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죠. 상상을 못 했는데 그것도 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말 투자도. 어, 네네.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워들은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열심히 네. 가족들이 그러고 또 서스름 없이 얘기를 서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달러 얼마큼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뭐 이런 게 좀 괜찮았고 저런 게 좀 어땠고 이런 얘기를 서스름 없이 다 나누니까요. 그게 아, 부러운 그냥 문화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용돈을 주어지잖아요. 네, 네. 용돈을 주어지는데 용돈을 어릴 때 이제 고등학생은 다르지만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3불 주어집니다. 일주일에 3불. 3불. 네. 근데 이제 한국은 뭐 편의점도 있고 돈 쓸 데가 있지만 미국은 사실 돈 쓸 데가 없어요. 애들이 네. 가게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일주일에 3불이 주어지는데 1불은 저축, 1불은 도네이션, 1불은 내 네. 일불은 도네이션. 그다음 일불은 저축, 그 다음에 1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 아, 이게 아, 아, 네.
일부는 소비를 네.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저축하고 도네이션하고 네. 소비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일부씩 일주일마다 모아서 물가가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사려면 한 20주 걸려요. 네.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좀 안쓰러울 때는 이제 여기는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네. 부가세를. 그래, 그럼 세금은 엄마가 내줄게. 아, 가게에 가면은 원가만 나오니까요. 네. 19%라 그랬는데 세금까지, 돈이 없어. 그래서 세금은 엄마가 서비스로 내줄게.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더 주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야 그냥 다 쓰질 않더라고요. 그럼 도네이션은 어떻게 해요? 누굴 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체를 해요? 어떻게 해요? 도네이션도 저희가 저녁 식사 중에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남편랑 월급의 이제 1%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나눠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내기 전 1%예요. 그러면은 그게 액수가 꽤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나눠줘야 될까? 니들 생각은 어떠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어디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셋째는 말을 타니까 말에 관한 데다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부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얘가 거기다가 온라인에다가 네, 결제를 한다는 뜻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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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거 결국엔 제가 하는 거죠. 그 돈을 돈 줘. 그러면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애들은, 내 어카운트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같이 앉아서 하니까 여기로 네. 네가 나한테 준 이 얼마 걸로 간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자꾸 이제 네. 인식을 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도 꽤 쌓여요. 그래서 꽤 뿌듯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애들은 보통 이제 홈리스 쉘터나 뭐 푸드뱅크가 한국에는 없나요? 음식을 푸드뱅크를 이제 우리는 그 보통 이제 그 음식이 유효기간은 뭐 애매하지만 먹을 수 네, 있는 것들을 하는 데도 있고 현금을 내는 데도 있고요. 네. 네. 이제 큰 음, 애가 자원봉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네. 그렇게 유통기한 끝나가려고 하는 것도 도네이션을 받지만 현금을 예, 도네이션 받아서 예, 차를 팔아놔요. 예, 예. 네, 그래서 저임금 가족들이 와서 싸게 사갈 수 있게 거기서 음, 자원봉사를 매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로 많이 하고요. 음, 큰 애들은. 그리고 막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다가 합니다. 교회다가, 헌금 말고. 현금을 이제 그걸로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헌금을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성인식 때 네. 자기 자본을 네. 받는 거. 이렇게 친척들이 주는 돈. 그거는 그게 이름이 있죠? 네. 그거는 근데 목돈이라 따로 애들한테 주진 않고요. 네. 네, 25살이 돼야 터치를 할 수 아, 있어요. 네. 25세 때에, 그러니까 성인이 25세는 아닌 네. 거잖아요. 25세 때 운영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관리하는 걸로. 킵하고 있다가, 네. 네, 나중에 유대인들, 친척분들이 뭐 가족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시댁 분들은 보니까 아이들한테 돈을 바로바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 다 애들이 좀 컸을 때 예를 들어 뭐 25살, 30살 그 대신에 주어지는 돈이 목돈이에요. 보통 얼마 정도 줘요? 많이요. 네, 몇 천만 원씩 줘요? 그것보다도 더 주는 것 몇 같아요. 억씩 줘요? 친척인데? 몇만 불? 네, 몇만 불이 몇 천만 원이네요. 몇 천만 원. 네네네. 근데 그게 지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주던데요. 네, 그거 현금 아시겠죠? 계좌로? 네, 네네. 계좌로?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대학 가는데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네네.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여튼 이거는 뭐 전통이고 문화니까 네네네네. 어느 정도 근데 허용되는 이제 게 있겠죠? 그런 건 이제 한 번이죠. 한 번. 예, 네. 평생 한 번.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지금 점차적으로 이 친척 개념이 조금 축소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이제 오히려 뭐 4인 가족, 3인 가족, 요즘 뭐 1인 가구 이렇게도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 한국에 비해서는 더 이 친척관이 더, 이게 더 돈독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이제 뭉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친하고요. 저희 남편도, 저는 사실 저희 엄마랑 매일 통화 안 하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네. 통화를 하더라고요. 누나랑도, 아, 누나가 워낙 바빠서 누나랑 매일은 아닌데 문자 매일 주고받고 전화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저는 네. 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엄마랑 맨날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다 그냥 그렇게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그 대화라는 게 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왜 부부간도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네. 화내고. 근데 유대인들은 화 안 내요? 화내죠. 화내는데 네. 그래도 화를 내면서도 계속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친척들이랑도 또 뭐 싸우면서도 또 만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람, 어, 네, 일단은 말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그 굳은 신념은 있는 네네. 거네요. 일단은 싸움이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풀어야 돼요. 어, 앉아서. 네, 어, 그래서 아, 이 남자랑은 말로 싸움을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아, 피곤해. 그래 자고 싶은데. 근데 정리를 깔끔하게 할 때까지 얘기를 근데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예.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해결을 여하튼 해결을 하는구나.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앙금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말로. 네네. 예,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냥 덮고 그냥 자면 안 돼. 그냥 없던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근데 네. 재밌는데요. 네. 어, 지난번에 네.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이 얘기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소영 대표님이 저한테 아이들 문제를 상담하러 네네. 오셨었잖아요. 네, 그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저랑 또 어떤 만남이었는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요. A왕이면은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여기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네, 그리고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그 어드미션 디렉터였던 분이랑 또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네, 반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은 결론은 사실 저는 이제 코치님한테도 셋째랑 넷째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저 셋째랑 넷째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좀 음, 크면 고등학교 시작할 때 오라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그냥 제가 듣기에는 좀 뻔한 얘기, 책 많이 읽히고, 음, 학교 재밌게 다녀라. 끝. 네, 사실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미리 해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을 찾아간 건데, 저는 사실은 그때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가 브루스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 네, 코치님하고, 저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코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스크랩 하신 거 보고 저 많이 네,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확실히 엄마가 부지런해야 하는구나. 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애한테 열심히 해, 끝 이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가 너무너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아이들 그 공부한 거를 네네. 스크랩한 거를 네. 보여드렸었죠. 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저도 이제 한국서 컸기 때문에 한국서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좀 찜찜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한국 애들이 열심히 하죠. 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 네, 여기서는 그냥 뭐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반짝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잘 잡아주고 하는 게 좋죠. 음,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갔죠, 제가. 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많이 놀렸으니까 아이들을.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즐겁다는 거를 어릴 때 깨달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 즐거움을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걸 안 하면 나이 들어서는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입시를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두 배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부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재미있으면 고등학교 가도 사실은 특목자사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거든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그래서 같아요. 저희 집도 큰 첫째랑 둘째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팽팽 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하려니까 너무 정신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학년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네, 네, 네. 네, 요즘도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훨씬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본인 스스로. 그럼, 지금 이제 그 사시는 지역이 실리콘밸리니까 네.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동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지금 워낙 IT 인재들도 많고, 또 부군께서도 메타에서 근무하시고 했던 우리 동네 분위기 혹은 학교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여기 네. 진짜 철저한 양육 강식의 세계라서. 그래서 몇 년 사셨어요? 이 동네 한 25년 살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 많이 나가요. 음, 못 견디고 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워낙 물가도 세고 경쟁률도 세고 하니까 그 음, 문화가 아이들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학군이 또 센 데는 또 엄청 세고 또 안 좋은 데는 또 안 좋고 저희는 다 사립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네, 사립도 이제 워낙 다양하잖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네, 하는 학교가 있고 제가 고른 학교는 사실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는 공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또 추가적으로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사회성 많이 강조하는 음, 팀워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학교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젝트가 좀 많아요. 네, 음, 네 그런 데를 다니는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무조건 세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아, 스포츠를 해도 이겨야 된다. 뭐 악기를 해도 더 잘해야 된다. 뭐 골프를 쳐도 더 멀리 쳐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서울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음. 네. 백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백인이 그래도 좀 많긴 한데 실리콘밸리는 네,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네, 백인이라고 해도 밖으로 봤을 땐 백인이어도 유대인도 많고요. 유대인은 또 네, 소수민족이라서 또 다르고요. 네, 그다음 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또 다르고요. 또 맞아, 맞아. 네, 네. 또 남미에서 온 사람들 중에 되게 백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킨 예, 그게 더 많이 섞인 사람들은 그래서 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음,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남미 사람들이 꽤 많고 동양 음, 사람이 엄청 많고요. 네, 네. 그렇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다 많죠. 요즘은 그 미국의 그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네, 네. 정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위에 그 퍼널 있잖아요. 깔때기. 위에 깔때기를 네, 넓혀야 된다고 항상. 어, 그거 위에 깔때기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또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어, 바닷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네. 나갔다가 또 이사를 왔다가 또 친구들이 또 떠나고 뭐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대신 예, 여기서 살아남으면 잘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근데 그래도 아주 현실적으로 내 아이를 이렇게 정말 학원까지 보내면서 하려면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식비가 저희는 좀 엄청 드니까요. 식비. 네, 고깃값 그치. 많이 네, 먹으니까. 네. 남자 셋이 고기 먹이려면은 식비도 많이 들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커버하세요, 다? 벌어야죠. 뭐. 그 돈 버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제가 많이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도 좀 네. 그때 첫 집이 제가 20몇 살에 샀는데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네네. 네, 얼마 안 돼서 산 집인데, 아닌데, 난 이게 궁금한 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국 여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집을 사겠다는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서는 경제에 대한 걸 전혀 배우지를 않아서요. 예. 제가 대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 경제학 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사실 처음에 취직한 데가 청소년 법원이었어요. 청소년 법원 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네, 이렇게 살아서는 연구원이면 좋은 거잖아요. 좀 뽀대가 나니까 예. 좋다고 생각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그러겠죠. 여기서 이렇게 살면 못 살아남겠다. 내가 어, 평생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돈 버는 걸로 내가 생각을 전환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근데 이제 미국은 부동산이 좀 아무래도 확실하니까요. 한국은 좀 많이 들쑥날쑥하지만 미국 네, 일단 웬만하면 사놓으면 이제 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집을 사.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요. 융자 네, 최대한 받고 쓰러진 네, 집을 사서 그래도 운이 좋게 20대에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뉴욕 마켓이 저희 시간으로는 6시에 열리니까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신문도 여러 개 읽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아, 초반에는 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또 변두리 집이었어요. 뭐 엄청 멀었어요. 네. 이 집에서는 내가 오래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어디서든 시작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제 많이 재테크를 해서 돈을 굴렸고요. 네, 진짜 집꼬리만 있는 걸로 네, 여기저기 이제 그래도 제가 경기를 좀 잘 타서 그렇게 했고 이제 남편은 해가 지날수록 저는 남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해요? 해가 지날수록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저희 남편을 애칭이 뭐 허니 이런 거 아닙니다. 머니머신입니다. 기계처럼 아, 그러면 네 글자를 불러요? 머니머시 이렇게 머니머신. 불러요? 저는 이제 아침에 어디 나갔다가도 11시 반 되면 얼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네. 궁금하거든요. 머니머신에 연료 넣으러 가야 돼. 점심을 차려야 주요 알아? 주요 알아? 네네네. 이제 점심을 차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돈만 잘 벌어와라. 내가 점심이고 저녁이고 무조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제 집에 들어가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제 점점 벌어오니까 네. 그걸로 또 괜찮고 제가 이제 부동산 열심히 굴려서 이제 새 나오는 데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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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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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안 음. 하고서는 이제 밀려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 실천하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 않아요? 많아요? 그렇긴 한데 또 막상 찾아보면 또 많아요. 음. 그래서 아, 이제 그래요?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때는 이제 돈이 좀 많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예. 내가 돈이 진짜 없는데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하면 미국 분들은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예. 어르신들한테. 네. 음, 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여쭤보니까 보통은 미국은 이렇게 물려받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돈을 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동부 가면 올드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들이 좀 있겠지만 서부는 사실 거의 네. 본인 스스로가 돈 버신 분들이라 나는 뭐 이렇게 벌었다. 나는 이렇게 벌었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많이 듣고 아, 저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저거는 내가 못하겠다. 근데 부동산은 제가 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제가 코치님한테 간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묻고 조언을 구하는 걸 제가 원래 좀 좋아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러면 투자한 거에 그 포션이, 부동산 포션이 커요? 이제 부동산이 좀 많고요. 네. 그 이외에 저희는 이제 뭐, 네, 부동산이 좀 크죠, 아무래도. 음, 네, 음, 네. 좋은데요. 나중에 저 미국 가면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네, 저 배워야죠.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전세가 없잖아요. 네. 월세니까 월세만 따박따박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네. 거는 진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 자신, 나 이소영이란 사람, 여자 이소영, 인간 이소영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 나를 위해 투자한다. 이 돈은 내가 안 아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레이저요. 열심히 지집니다. 오, 네, 진짜요? 네, 네, 네. 제 그거는 어떻게, 미국 병원이에요? 한국 이제 병원이에요? 미국 미, 병원인데, 네, 네. 네, 미국 사람들도 레이저 많이 해요. 어, 네. 네, 그리고 어, 값도, 제 동생 말에 의하면 강남에 좋은 데 가는 거랑 여기 좋은 데 가는 거랑 크게 값이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져요. 네. 네, 제 진짜. 목표가 남편이랑 저랑 동갑인데 제 목표가 저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랑 살아 욕 먹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져요. 네.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저는 35부터 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 레이저가 네, 뭐 그거는 제가 돈을 팍팍 쓰고요. 네, 어, 네. 그 대신에 이제 화장품 뭐 이렇게 가지수를 여러 개 쓰고 뭐 비싼 걸 쓰고 그러진 않고 예, 레이저가 네, 최고예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월 관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레귤러하게 어떻게 하세요? 달에 관리를?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두 번? 달에 한 번이요. 두 달. 아, 두 달에 한 네. 번? 화상 입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요, 그때 레이저가 피부가 조금 좋은가 보다. 기본 피부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약한 걸로 그 대신에 꾸준히 열심히. 어, 그게 네, 1번이다. 네, 나는 그게 최고다. 나한테 내 인생에 그게 최고다. 네, 네. 네. 어, 지금 오늘 이소영 대표님 팬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팬 폭발입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요? 아니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그 부군께서 저한테 상담 네, 받고 가셔서 혹시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러면 코치님의 컨설팅을 들은 남편분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남편 사실은 제가 간다고 할 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워낙에 이제 교육에 관심이 남편이 많으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센 거 말하고 이 여자가 집에 와서 애들을 볶지 않을까. 그런 걱정 예, 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몫인 거잖아요. 네, 네, 프랩하고 정리하고 애들 하는 거니까 예, 남편은 그래 뭐 좋은 얘기네. 그 맞는 말이다. 들어도 그래. 열심히 해봐. 결국엔 제 손으로 넘어왔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지금 그 두 분을 딱 사진 찍었을 때는 몇 살 차이로 보여요? 지금도 사실은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죠. 남편은 이제 일하느라 팍팍팍 늙어가고 있고요. 전 네. 레이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안 늙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지금 벌써 10년 차이나 보이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남편이 그래 머리 많이 빠지고, 네. 무조건 이뻐합니다. 성공인데요? 네, 네. 대머리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머리가 빠지니.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네. 그 남편, 요즘에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부군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그 LA하고 미주리 다녀왔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 초청으로. 그랬는데 아마존에서 그 더 칼리지 투어라 그래서 미국의 각 대학들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네. 아마존 그 프라임 TV에 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광고를 파는 거죠, 일종의 영상을. 네. 근데 요즘은 그냥 프로필이 내가 만약 내 이름을 걸어요. 그럼 밑에 프로필이 그냥 자기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완전히. 네. 어, 그렇게 미국에서 인스타의 영향이 큰가요? 아무래도 웬만한 사람은 다 쓰니까요. 네. 어, 한국은 그래도 많이 보급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안 쓰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 네, 네. 네이버를 쓰시나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인스타가 굉장히 한국 사람이 쓰기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손쉽지가 아, 않고, 이래서 뭐 광고도 하라고 아무리 뜨지만 광고도 허가가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조건들도 있고, 또 뭐 계속 뭐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하세요. 이래서 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아, 않아요. 네, 그래서 하다가 막 짜증나고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거의 보급률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근데 자기 명함이던데요? 네, 네, 네. 뭐, 웬만한 젊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명함이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보다 낫죠. 왜냐면 번호 바뀌어도 인스타는 그대로니까. 어. 네, 그러니까 요즘에 교수님들 만나도 명함이 없대요. 네임카드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스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QR로 딱 보여주시면서, 네. 이게 내 명함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명함을 안 쓰거든요, 잘. 명함 자체가. 그렇죠. 네, 네, 네. 어, 너무 다른 것 같아. 예. 이거 봐요. 여기 개인 SNS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네, 그, 한국은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인스타가 그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특히 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음, 어, 네. 그런데 뭐 그래서 미국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소영 대표님 남편이 거기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다 명함을 내밀듯이 인사를 네, 내미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이, 그럼 많이 써주세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어렵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 네. 35세, 40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아직은 또 네. 있어서 음.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아, 네, 네. 그러시구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다 그렇게 크게, 거의 다 쓰죠. 네네네. 그런 것 어,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프로필을 아예 프로필 우측에다가 그 인스타 QR을 넣었어요. 네네네. 이게 세계적인 추세구나. 또 전도 바로바로 배우잖아요. 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그럼 보통 이제 저녁은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하시고 아침도 아주 거하게 드시나요? 식구들이 어때요? 아니요,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국밥 정도로. 네. 국밥? 네네. 저희 한국식 애들, 국? 네네. 저희는 이제, 어, 도시락을 싸가야 되거든요. 급식이 아, 없어요. 학교에. 네. 예, 급식이 있는 학교도 있긴 한데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맛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저희는 보온병에 국밥을 싸갑니다. 아, 아, 도시락을 우리 싸니까. 네, 보온도시락처럼? 네. 예, 근데 예. 보통 미국 애들은 이제 샌드위치를 많이 싸가는데 저희 집 애들은 네. 이제 국을 원하더라고요. 무슨 국을 먹어요? 뭐 된장국을 제일 좋아하고요. 두부 예, 들어간. 그래서 예. 네, 주로 국밥 뜨끈한 거를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아,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네, 도시락을 또 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를 네, 데려다 줘야 되고요. 아침에 그렇게 예. 딱 가요. 네. 진짜 네. 바쁘시겠다. 네. 그렇게 갔다 오면 하여튼, 9시 되니까요. 네. 네. 그럼 그때 또 이제 비즈니스 보시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희 머니머신 이제 연료 넣고 네, 그다음에 일 좀 더 하다가
오후 3시 되면 애들 픽업하고 또 방과 후 예, 레슨 있으면 레슨 있는 애 데려다 주고 없는 애 예, 학교에 더 오래 있으라 그러고 학교에 놀면 뭐해? 학교에서 뭐 애들이랑 놀든지 또 공부를 음, 하든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들을 쭉 픽업을 해서 집에 오면 한 5시 반. 그 다음에 5시 반 되면 애들은 좀 쉬었다가 좀 자유시간으로 좀 놀고 저는 이제 저녁을 하고 그 다음에 밥 1시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남은 애들은 이제 숙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루 대표님, 이게 지금 언제까지 엄마가 이 노릇을 해야 돼요? 대학 갈 때까지요. 대학 가면 안 해도 돼요? 대학 가면 안 하죠. 아, 그럼 네. 네가 나가요, 아이들이? 나가지는 않는데 집에서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내가 네 밥을 왜 해?가 되는 예. 거죠. 네, 네, 네. 그럼 대학을 가면 저녁에 그 디너는 안 해요? 대학 가면은 대학생은 안 오면은 그냥 없이 그냥 하루죠. 제외예요? 네, 네. 그 대신에 아, 썬데이 아, 와야죠. 썬데이는 해야 네, 되고, 네, 네. 어, 왜냐면 일단 썬데이는 예의상 네가 가야지. 아, 네, 네, 아, 네. 네, 왜냐면 아, 제가 좀 거하게 차리니까요. 예. 거하게 오라고 안 해도 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엄마만 먹으러? 네, 네, 네. 어, 그날은 이제 그러면 뭐 시간 많이 들어가고 애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제 하니까 음, 오겠죠. 아이가 아직 초딩이잖아요, 네, 막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거의 한 8년, 10년은 8년, 네, 하셔야겠네요. 네, 8년 남았어요. 8년 정도?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행복해 하고요. 그래서 예.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사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드렸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이 방송이 그래도 괜찮았다 싶으면 제가 다음에 초대해도 네, 네, 될까요? 네. 불러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커리어 코치 얘기를 조금 더 직접 더 많이 듣고 네, 네, 싶거든요. 네, 그걸 어디서 못 듣는 네, 얘기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또 플랜을 네, 짜서 네, 이메일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또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지금 또 막 아이들 또 네, 예,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이런 플랫폼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 싶기도 한데. 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사실 코치님한테 상담받으러 2월에 가서 뵌 건데 또 이런 인연이 돼서 또 다른 분들도 또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궁금하신 그래도 점 오늘 있으면 또 네, 인스타로 문자 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했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꼭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고 나가시면 제가 클로징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소영 대표님이 엄청 매력적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솔직한, 유대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책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흉내만 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피상적인 얘기를. 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정말 자녀와의 그 끈질긴 토론. 이거 참 한국인이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글로벌이라고 생각해요. 글로벌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 미래인재 클래스에서도 그 스피치에 대해서 말 잘하는 아이를 키우기라는 그 강의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 끌어내야 된다. 엄청 좋았습니다. 네, 갈수록 코치님 컨텐츠는 고퀄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이소영 대표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시죠. 네, 여러분들 아마, 한수원님이 신선한 충격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오늘은 전체를 이제 알려드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게요. 예, IT 그 엔지니어들, IT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예, 그분들 엔지니어들한테 목표, 계획, 업무 효율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아까 그 알려주셨던 것들이 있었죠. 예, 거기에서도, 예, 상당히, 네, 예, 소셜 스킬이란 단어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겠죠. 예, 소셜 스킬, 그런 단어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부를 어떻게 쓰는지,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그 더보기란에,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건 특별하게, 좀 올리든가 아니면 제가 뭐 여하튼 뭐 오디오로 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또, 아주 귀하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이소영 대표님께 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네.